안녕하세요. 오늘도 2020년 상반기 합격 준비 전략 알고리즘 잡스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고리즘 랩스 손진호 대표님 모시고 2020년 상반기에 IT 공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 이제 2019년을 마감하면서 중요한 것 4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준비한 주제는 네. 이제 한 해를 쭉 보내시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해잖아요. 그렇죠. 새해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 꼭 이제 인지를 하셔서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되게 어떻게 보면은 뻔한 건데 네, 이제 사실 이 4가지를 어기지 않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어떤 그렇죠. 전략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공채가 보통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가 언제 진행이 될까요? 상반기면. 공채는 4월쯤에 가장 그쵸? 많이 진행이 되죠. 네네, 맞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사이에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는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시려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뚝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준비를 하실 때 뭐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전공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가 일반적인 코딩 실력과는 또 좀 다른 면들이 있죠. 그쵸. 우선 네. 코딩이랑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보는 역량이랑 이제 저는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우선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 설계가 된 부분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작업이 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럼 이제 코딩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설계하는 부분이 빠지는 거니까 좀 이제 온전하게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튼 이제 크게 문제 해결을 할 때 역량 테스트 보시거나 코딩 테스트 보실 때는 네. 알고리즘 문제를 좀 설계하시는 역량이랑 이걸 컴퓨터한테 잘 전달하는 코딩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걸 준비하실 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공부를 거의 알고리즘을 처음 시작한 지가 네. 거의 2000년도 초반 때니까 네네네. 나름 오래됐죠. 네. 내년에 네. 2020년도니까 네.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제가 느꼈던 게 네. 이게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게 네. 그냥 책만 보고 있고 그 이론 강의만 듣는다고 절대 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풀이를 많이 봐도 아무리 좋은 어떤 강의를 많이 들어도 결국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게 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제가 준비한 전략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네. 강의 또는 지식 전달하는 것들을 듣고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강의를 듣는 거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이제 주입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직접 해봐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이제 팔굽혀펴기를 잘 하고 싶은데 팔굽혀펴기 강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테니까 강의 듣고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강의 듣고 그걸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뭔가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를 말씀.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려면 강의 듣고 그 네. 들은 것들 바탕으로 본인이 한번 해보고 문제를 푼다든가 그걸 어떤 코드를 따라 쳐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기까지 하고 나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은 훨씬 더 실력이 잘 쌓여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는 문제은행이 많아요. 문제은행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네. 문제가 수만 개 있죠. 맞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되게 많은데 문제은행에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손에 잡히는 대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손에 잡히는 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약간 이제 현재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문제를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되는데 손에 잡히는 문제를 풀게 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헬스장 갔는데 네. 본인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 무게를 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들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이 들 수 없는 그 무게 기구를 들다 보면은 당연히 잘 안 들리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제은행에서도 본인 실력이 맞는 것들을 풀어야 챌린지를 한 만큼 얻는 게 있는데 현재 실력보다 너무 높은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좀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이렇게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쌓이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 제 경험으로 제가 느낀 것들 말씀드린 거여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실력을 좀 인지를 명확히 하실 수 있는 어떤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난 뒤에
좀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최대한 풀기 위해 좀 전략을 짜시는 게 네. 훨씬 학습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좀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자, 문제은행에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문제를 풀고 계신데, 풀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에 안 풀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막히게 돼요. 네, 네. 막히면 1시간, 뭐 2시간 고민하는 게 알고리즘 문제거든요. 음, 근데 풀다 막혔을 때 뭘 하냐? 음. 많은 분들이 아마 구글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문제 이름을 치면은 풀이가 막 나와 있는 블로그도 네, 많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다 이제 문제를 풀다가 검색을 해서 답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써놓은 답을 저희가 이제 보는 순간 그 답을 외워버리게 돼요. 네. 외워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는 풀리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푼 게 아니라 그 글을 쓰신 분들의 지식을 잠시 빌려와서 푼 거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다거나 또는 뭐 네. 한 일주일 지나고 다시 풀어보면은 그 방법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대회를 많이 나갔었거든요. 네, 네, 네.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한 8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시험을 당연히 못 보던 때도 있었었는데 네. 그때 항상 제가 느꼈던 게 분명히 어디서 봤던 문제예요. 대회를 가면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네. 풀면 안 풀리는 거죠. 어. 그게 사실 저는 제가 풀다가 안 되면은 뭐 남의 코드를 보거나 남의 지식을 빌려와서 그 순간을 모면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정작 중요한 현장에 가서 그 실력을 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막혔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네, 좀 답답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뭐 검색해서 답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좀 이제 얻으려고 노력하신다던가 네. 이제 뭐 진짜 실눈 뜨고 한 줄 한 줄 보신다던가 뭐 음.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네. 답을 완전히 보게 되는 것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외워버리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뭔가 복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네, 네. 좀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좀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본인의 것이 잘 되지 않나. 아니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시원하게 그 문제를 다 어떤 벤치마크 코드를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완전히 본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다시 풀어본다. 네네네. 다시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가 도입된 이후에 카카오나 뭐 NHN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1차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라든지 뭐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놨는데 그 경우에 이제 구글링 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뭐 카카오나 이런 네. 문제들은 이제 직접 출제하는 문제들이어서 어디서 검색한다고 해서 100% 일치하는 문제를 그렇죠, 찾기 그렇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힌트를 얻는 정도. 그렇죠. 힌트 어느 정도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1차를 통과하셨다 해도 또 그쵸. 2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2차는 구글링을 못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필터링이 되겠네요. 네. 네, 네. 우선 제가 이 전략을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이 방법이 나쁘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막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하게 좀 힌트를 이제 적절한 범위를 조절해가면서 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가 있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이제 알고리즘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을 때 이제 어떤 제가 풀어야 될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막혔을 때 현재 딱 그 시점에 필요한 힌트의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적절한 힌트를 받아왔을 때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이 되기가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검색을 하실 텐데 그때도 좀 최소한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더 이제 나중에 이 지식을 써야 될 때 좀 더 높은 확률로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가 된 부분을 완전한 이해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타인의 도움의 범위가 어디냐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과도 좀 연계가 되는데 네.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점 한 개 찍어줬어요. 네. 그래도 전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100% 본인이 푼 게 아니라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 문제는 나는 타인의 도움을 받은 문제고 이 문제는 내 지식에서 좀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네.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은 좀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이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오염된 것 정도를 뭐 정하신다거나 네. 뭐 좀 오염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좀 다시 돌아보고 다시 풀게 되니까 타인의 도움 뭐 검색도 마찬가지겠죠. 검색도 외부의 어떤 분이 쓰신 해설을 일부 봤더라도 그건 점 한 개 찍어준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도움을 받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100% 이해하지 못하고 100%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다시 좀 복습을 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걸 좀 본인의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알고리즘 잡스 수강생 중에 그 S사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자기는 같은 문제를 한 5번에서 3번 풀어봤다고. 그렇죠. 처음에는 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렸대요. 네, 근데 그걸 2번째 풀 때는 코치 도움을 받았던 걸 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풀어보는데 한 3시간 이내 풀 수 있게 되고. 네. 근데 결국엔 뭐 1시간 이내 네. 이렇게 풀 때까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연습을 해서 네, 그렇게 했을 때 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전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수준으로 트레이닝 하실 수 있으면 네. 그 문제에 나왔던 어떤 요소들이나 그 문제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방법들은 네. 현장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꺼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요. 네. 올 한 해 하여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며칠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 저희 같이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